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관광객 5천만 명 시대를 앞두고 경주시가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추진할 관광진흥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다양한 문화관광유산을 활용한 50개 신규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경주를 찾은 관광객은 4,700만 명. 지난 2022년과 비교해 8%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관광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이 관광객 급증의 이유입니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확충된 것도 관광객 증가에 한몫했습니다. 올해는 관광객 5천만 명이 넘을 것으로 경주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관광객 급증에 따라 경주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할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관광 전성기를 맞아 변화하는 관광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관광 인프라를 만드는 개발 계획으로 관광 도시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진흥 계획으로 경주가 가진 문화와 관광 유산을 활용해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는 데 중심을 두었습니다. 경주시가 용역을 거쳐 확정한 관광진흥 5개년 계획에는 글로벌 관광도시 브랜드 강화 등 4대 추진 전략과 50개 신규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신라문화재의 글로벌화와 경주로 온 콘텐츠 강화, 화랑대기 축구대회 등 스포츠를 이용한 융합관광, 사계절 상설 공연과 야간 관광 프로그램 등 용역 결과로 도출한 50개 사업을 기반으로 관광객 5천만 명 시대에 맞춰 정부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는 역사 문화관광 특례시 지정도 추진합니다. 관광 개발에 그쳤던 경주시가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에 나서면서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4kg으로 전년 대비 0.6% 줄었고 30년 전 112.9kg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식료품과 음료를 제조하는 쌀 소비량은 증가했는데 특히 주정 제조업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탄소 대신 수소로 철을 만드는 수소환원제철개발센터가 포항제철소에 문을 열었습니다. 포스코 수소환원제철개발센터는 오는 2027년까지 연산 30만 톤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하이렉스 시험 설비를 준공하고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최근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과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수소환원 제철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고용률이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경상북도 역시 고용률은 선방했는데 유독 청년 고용률만큼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지역 내 일자리 부족도 문제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서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경상북도 고용률은 63.5%, 지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청년 고용 시장의 한파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북의 청년 고용률은 39.2%, 전년보다 7% 감소해 대전 다음으로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반면 청년 실업률은 7.6%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6번째로 높았습니다. 청년 고용이 많은 제조 부진이 지역에서 계속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노인 인구가 늘면서 65세 이상 노인 취업자 수와 취업률은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북이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고 제조업 경기 부진과 노인 일자리 정책 등 지역의 인구 구조와 산업 구조 영향으로 청년층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조한 청년 고용률은 경북의 열악한 노동 여건과 질 좋은 일자리 부족이 원인이자 결과이기도 합니다. 지난 2020년 경북 청년 가구의 한 달 평균 소득은 200에서 300만 원 미만이 28% 정도, 200만 원 미만은 35%에 달했습니다. 막상 지역에서 일자리를 알아봐도 채용 공고조차 보기 어렵다는 청년이 적지 않습니다.
경북에 취업을 하고 싶어도 채용 공고를 찾아보면은 많이 없기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산업 단지가 별로 없어서 타 지역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기업 인턴 등 취업 준비생들의 스펙 쌓기 기회가 적은 것도 문제지만 면접을 보기 위해 대도시 등 거리가 먼 지역을 수시로 오가야 하는 점도 지역 청년에게는 부담입니다. 주로 수도권에 많아가지고 면접을 보러 가는데 숙박비도 잡아야 되고 교통비까지 들어가지고 취업 박람회 등등 가려고 했었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잘 못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젊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 산업의 체질 변화는 물론 취업 시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청년들을 돕는 세세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경주시가 지역 청년들에게 연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 5천만 원 또는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입니다. 경주시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청년 월세 특별 지원 대상을 모집합니다. 경주시는 올해 250명을 대상으로 청년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주말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 노동계는 안전이 강화될 거라며 환영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새롭게 적용을 받게 된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준비가 덜 돼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 우려되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대구와 경북에 10만여 곳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에서 49인 사업장 9만여 곳이 지난 주말부터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며 10배가량 늘었습니다. 여기에다 공사비 50억 원이 안 되는 비교적 작은 건설 현장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경영 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만들어 지켜야 하고 이걸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가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계는 환영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은 당연한 것이며 민주노총은 모든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집행을 요구한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 2년 동안 대구 경북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30건 가운데 중대재해법이 적용돼 수사 중인 건 44건, 33%뿐입니다. 중대재해 위험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훨씬 큰 만큼 노동자의 목숨을 지킬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대표들은 법 적용을 더 미뤄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어차피 2번 연장을 했다 하는데 그 사실은 들었지만은 전혀 준비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 매출도 감소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 아니거든요. 준비가 안 된 영세 업체들이 직원 수를 5인 미만으로 줄이거나 임시직으로 고용 형태를 바꾸고 사업장을 쪼갤 수 있어 일자리만 더 열악해질 거라고도 했습니다. 준비가 안 된 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중대재해를 수사하는 감독관은 현재 11명. 다음 달부터 4명 더 늘어나는데 업무량은 2-3배 많아질 걸로 예상돼 인력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또 노동부는 4월 말까지 5인에서 49인 사업장의 산업안전 대진단을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자가진단하는 방식이어서 제대로 된 실태 파악이 어려울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자리 잡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 이행할 수 있도록 오는 4월 말까지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합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인력과 예산, 위험성 평가, 근로자 참여 등 10개 핵심 항목에 대해 진단하는 것으로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경북 동부 지역의 경우 진단 대상이 되는 50인 미만 기업은 모두 12,000여 곳입니다. 산림청은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에 따른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일제 점검을 벌입니다. 화목보일러 설치 장소 적합성과 지정 연료 사용 여부, 연통 설치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화목보일러재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입니다.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산불은 2014년 전체 산불의 1%를 차지했지만 지난해는 7%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시작한 1단계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통해 근로자 876명이 13억 7,100원의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평균 지급 금액은 156만 원으로 이 중 최대 보장 일수인 90일을 모두 채운 근로자는 60명에 달했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울 때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오는 2025년 하반기 전국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오는 5월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연구 용역을 거쳐 기본계획과 추진 방안을 세워 공모에 나서고 교육청과 대학 등과 협의체를 만들어 특성화된 교육개혁안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교육발전 시범특구로 지정되면 최대 100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금과 다양한 교육개혁 특례를 적용받습니다.